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폭염과 기습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밥상 물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시고 어떤 물가 대책 준비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한 주 뒤면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됩니다. 배추 가격이 최근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비싸다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 현재 배추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올 여름이 정말 더웠죠. 그러니까요.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배추 생육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격도 높은 편이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서 기온이 굉장히 배추에 생육에 좋은 조건으로 되었고요. 우리 농가들이 열심히 생육 관리를 해주신 덕분에 네. 지금 현재는 매우 이제 안정적인 상황으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판넬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매 가격 시세거든요. 근데 이제 9월 중순이 배추 가격이 가장 높았던 때예요. 그때 배추가 도매 가격이 9,500원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점차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예. 최근에 지난 금요일에는 그 한 포기에 이제 4,2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어저께는 이제 그 주말을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었는데 5,300원 정도 수준으로 이게 좀 안정화되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월 하순이 되면 더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본격적인 말씀하신 김장철이 되면 수급이 더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배추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2년 만에 배추를 수입하기도 하셨습니다. 네네. 또 어느 정도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네, 사실은 추석 다음부터 10월 말까지는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김치를 많이 담그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외식업체라든가 그 김치 제조업체, 뭐 식자재 마트 수요는 근데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워낙 저희가 수급 상황이 안 좋아서 그 일시적으로 신선 배추를 중국에서 수입을 했고요. 48톤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3개 김치 제조업체에서 가져가셨고요. 저희가 굉장히 그 안전성 때문에 중국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하고 국내에 와서도 안전성 검사를 이중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고 그래도 그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배추 수급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좀 수입에 대해서는 좀 우리 상황을 보아가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배추 수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사실 김장 채소가 배추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부담 없이 김장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렇죠. 정부의 그럼 대책은 어떤 건지 네. 이 부분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월요일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김장 그 재료 수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굉장히 지금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크게 3가지 대책 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장 재료가 무배추 이렇게 뿐만 아니라 주재료를 무배추로 하고 그다음에 뭐 마늘, 고춧가루, 양파, 대파 이렇게 해서 14가지 재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4가지 그 재료의 공급을 국민들이 김장하셔야 될 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급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 대책 하나 하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좀 저렴하게 김장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하고 또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붙여서 좀 할인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0% 정도 할인된 그 가격으로 국민들이 좀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할인하지 이런 정보를 좀 쉽게 알 수 있으셔야 그럼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보를 저희가 김장 기간에는 계속 매일매일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햄버거에 토마토를 빼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채소 가격 변동이 큰 게 이산기후일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먹는 그 토마토 그러니까 햄버거에 들어가는 토마토를 완숙 토마토라고 부르거든요. 완숙 토마토가 주산지가 그 강원도 철원하고 전라북도 장수군이 주산지예요. 근데 그 무렵에 9월 달이 이 토마토가 말하자면 착과가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착과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늦어져서 굉장히 좀 수급에 애로를 겪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최근 또 기상 여건이 좋아져서 주산지들에서 11월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가 그야말로 밥상 물가 불안의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사실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네.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좀 어떤 대책들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과가 그것도 역시 기후 영향으로 30% 정도 생산량이 줄어서 올 초에 우리가 올해 새 사과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과 가격 비싸다는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달부터 2024년 뭐 사과 안심 프로젝트 이런 이름으로 열심히 생육 관리를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한 해 한 해 뭐 이런 대책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4월 달에는 과수 분야로 발표를 한 바 있고 지금은 뭐 배추니 이런 원예 농산물까지 합쳐서 올해 안에 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대책들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재배 적지가 바뀌고 있거든요. 기후 변화가 되니까 예. 새로운 재배 적지에 그냥 뭐 이렇게 노지가 아니라요. 좀 그 스마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스마트팜 형태로 기후 변화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런 좀 장치들을 넣자라는 준비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절이 좋을 때 생산된 것을 오래 선도가 좋게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비축 역량을 높이는 작업 이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재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내재해성 품종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 일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도로 나누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쌀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달 들어서 본격적인 쌀 수확이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올해 쌀 수확기 대책도 2차례 발표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서산에 미국 종합처리장 다녀왔었거든요. 예. 쌀 새로 이제 24년 새 쌀을 싣고 우리 농가들이 RPC 이렇게 쭉 오셔갖고 줄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가들은 쌀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걱정이 많으셨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쌀 소비가 조금 줄어요. 근데 생산은 별로 이렇게 많이 줄지 않아서 항상 쌀이 남다 보니까 쌀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 9월 10일 날 역대 가장 이른 수확기 대책을 발표를 한 건데요. 그 공급이 과잉이 되니까 2만 헥타 정도, 그게 이제 10만 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아예 시장에서 격리하겠다. 그래서 주정용, 사료용으로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10월 15일 날 통계청에서 예상 수확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 수확량 발표하고 나니까 12만 8천 톤이 더 남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저희가 12만 8천 톤뿐만 아니라 좀 더 추가해서 2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정부가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2번에 걸쳐서 대책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식문화가 점점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이런 맞습니다. 식습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쌀 공급 과잉 문제는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맞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쌀 산업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9월 달에 저희가 좀 TF를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연내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농가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쌀이 남으니까요. 재배 면적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감축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줄인 면적은 우리가 콩이나 밀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그것을 심자. 이제 이런 대책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양이 많은 쌀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고품질의 맛있는 밥을 먹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친환경의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하십시다. 좀 생산성은 낮더라도 그래서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소비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밥은 안 먹어도 쌀 가공품도 잘 드시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소비 기반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전통주라고 생각합니다. 오. 예, 그러니까 우리 일본 같으면 그 사케라고 하던가요? 일본 전통주에 들어가는 쌀이 연 3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전통주에는 5천에서 6천 톤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훨씬 그래서 좋군요. 네, 전통주를 좀 전통주 시장을 키우는 걸 비롯해서 다양한 쌀 가공품을 좀 확대하는 것 이런 것까지 좀 전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